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칩입니다. 지금 카지노 칩이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나와서 우려스러운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 잠시 후에 공개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을 보이고 있는 한 광물 얘기도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인바운드 수혜주 안에서 GKL의 주가 하락폭이 유독 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증권가에서 나온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 때문입니다. 먼저 리포트 내용 보기 전에 투자텔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GKL은 이번에 처음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온 건 아닙니다. 테린이 아빠 방을 보니까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다올투자증권에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지 리포트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증권에서 김현용 애널이 쓴 보고서입니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한 1,022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138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대비 5%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드롭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홀드율이 개선이 되면서 매출만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카지노 관련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이 중요한 드롭액과 홀드율이 무엇인지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드롭액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꾼 총액을 드롭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이 테이블에서 실제 베팅한 돈의 총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카지노 실적의 선행 지표로 이 드롭액이 활용이 되고 드롭액이 높을수록 방문자 수 또는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홀드율은 드롭액 중에서 카지노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롭액 100억 원 중에 11억 원을 카지노가 벌었다면 홀드율은 1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롭액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GKL은 오늘 뭐가 우려스러워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냐? 리포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에서는 드롭액 감소가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드롭액이 전년 대비 3% 가까이 감소를 했고 특히나 중국 VIP가 무려 26% 감소 그리고 매스 고객이 6%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안 썼다라는 얘기인 거죠. 유일하게 일본 VIP만 1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IP 드롭액은 부진해서 수익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12%가량 증가를 했는데 중국의 VIP 드롭액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이건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가 실적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부진한데 투자 심리만으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 차익 실현을 권고한다라는 게 현대차 증권의 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테린이 아빠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중국 인바운드 수혜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GKL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는 있는데 인바운드 수혜주들은 3분기 무비자 입국이 해제가 되면 의견이 다시 증권사를 기반으로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GKL이 오늘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 현재도 8%대로
높은 폭의 이 내림세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오늘 3%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인바운드 수혜주가 전체적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일단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중국 인바운드 지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권사들의 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전력과 변압기 섹터 내에서는 산일전기 주가가 유독 강합니다. 장중에 신고가 터치하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섹터 안에서 나홀로 주가 상승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이 자료를 같이 봐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나온 재료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6월 30일에 나온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 올해 산일전기의 수주 총액 중에 33%는 빅테크양 BSS로 AI발 수혜 역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었던 BSS는 무엇일까요?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성이 된 전기를 저장하거나 이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저장을 해두고 피크 시간에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ESS가 딱 떠오르죠. BSS는 이 ESS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가 이 BSS를 왜 주목하는 걸까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데이터 손실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비상 발전기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BSS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은 일반적으로 저전압이기 때문에 이를 변압기를 통해 고압으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 센터 설비에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산일전기에 BSS 전용 특수 변압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BSS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장치가 산일전기의 BSS 전용 특수 변압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7% 넘게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슬금슬금 힘을 내주면서 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97,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일전기는 수주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지난 5월부터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섹터 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먼저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투자 텔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히토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장기업 수사대라는 이제 텔레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함께 보시죠. 일단 미국은 히토류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인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6월 중국의 대미 히토류 자석 수출량이 전달 대비해서 660% 급증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미중 간 잠정 무역 합의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히토류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애플이 미국 내 히토류 자석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MP 머티리얼즈로부터 약 6,700억 원 규모의 자석을 구매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MP 머티리얼즈는 이 돈으로 애플 제품 전용 자석 공장을 새로 만들 예정이고요. MP 머티리얼즈는 애플과 체결한 이 계약만으로도 매출액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제품도 히토류가 들어가게 되면서 날씬한 모니터와 같은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지금보다 제품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얇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적혀 있지 않지만 애플에 이어서 미국 국방부도 MP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25%가량 최근에 매입을 하면서 애플과 트럼프가 MP의 머티리얼즈 살리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그걸 미국과 딜로 했는데 결국에는 히토류에 트럼프가 진심이 되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히토류 관련 동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뭐 대표적으로 유니언 머티리얼, 노바텍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는 JS 링크라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등 글로벌 전략에 맞춰서 비중국산 히토류 자석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꼽히더라고요. 지금 1000톤급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시제품을 확보한 이후에는 글로벌 완성차 부품사들과의 거래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 패턴이 나올 정도로 알게 모르게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무려 12%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오름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수사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로 JS 이 링크 이 종목을 언급을 했었던 만큼 여러분들 히토류 이슈와 함께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은? 네, 아무래도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협상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 수혜주도 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요. 상호 관세를 15% 관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12.5%인데 기존의 2.5%를 더해서 15%가 되는 걸로 나온 거고요. 지금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그 구조가 일본과 한국에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을 본다면 우리도 지금 내일 모레 협상 타결이 아니라 타결을 하기 위한 그 2+2의 만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가 된다면은 한국도 12.5% 관세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에 지금 우리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3% 넘게 올라서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또 9%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일본과 관세 해결됐을 때 어느 업종이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동차 쪽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관세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자동차 쪽이고 관세가 협상이 된다면 일단 뭐 12.5%든 15%든 상당히 높은 관세입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수수료 관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응이 좀 가능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를 제외하게 되면 내수도 나쁘지 않고 미국 점유율 증가하고 있고요. 중전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또 현대차만한 기업이 없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우리도 어쨌든 다음 주 안에까지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빠르면 내일 모레 된다고 봤을 때 아마 이 자동차를 포함한 이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하반기 주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 협상도 오늘 밤에 예고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관세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과 합의한 부분, 오늘 밤 유럽과 또 미팅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로 인한 어려움은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관세와 관련돼서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자동차 업종 중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로 오늘 자동차주들 주가 분위기 모처럼 좋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가격이 35,750원인데 SL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면 시가총이 상당히 싼데 SL 같은 경우는 시총도 꽤 큽니다. 일단 우량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사의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품주들 보시면 보통 실시를 만든다거나 어떤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런데 SL 같은 경우는 이 11개의 종속회사가 자동차 램프부터 뭐 전동화 부품, 미러 이 많은 부분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누리는 수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수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L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부터 한국 GM 같은 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헤드램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헤드램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일본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의 어떤 자동차 시장 개방이 된다면은 아마 SL 같은 기업들한테는 꽤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특히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을 통해서 또 상당히 큰 모멘텀을 좀 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진출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같이 가는 게 SL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올라갔을 때 아마 SL의 주가 상승 속도는 훨씬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점에서 SL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1,500원,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LNG 프로젝트도 다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동양철관을 소개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 도달했더라고요. 리뷰 도와주시죠. 네, 동양철관도 목표 주가를 일단 2,400원을 올려볼 건데요. 일본과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게 뭐냐면, 지금 LNG,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도 협상하고 있고, 일본 법인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아마 우리도 내일 모레 할 때 있어서 알래스카 LNG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쯤에서 동양철강과 하이스텔 이런 기업들이 수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2,4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협상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악재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4시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